자, 그럼 여기 내용에서 맵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이 좀 복잡하니까 이제 컴포넌트로 따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컴포넌트에다가 점점 양이 많아지면 이제 분리할 수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곳에 자, 카드 뭐 리스트는 이미 있으니까 그냥 li로 하나 그냥 만들겠습니다. .js 그냥 카드로만 할까요? 카드로 할게요. 자, 여기는 카드라고 하는 곳이고요. export default 그 다음에 펑션 카드. 자, return 데이터를 쓰겠죠. 자, 카드라고 하는 곳에다가 기본적인 내용 썼습니다. 자, 카드는 그럼 대체 뭐가 들어가느냐? 당연히 이 앞전에 있던 카드 리스트에 들어있던 요 li 얘네들을 넣을 거예요. 얘네들을 그대로 잘라서 그대로 컷 붙여넣기. 다행히도 요 li도 통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제 받아줘야 되죠. 상단에 임포트로 그 다음에 이름은 카드 from 카드를 불러옵니다. 불러온 카드는 아래쪽에 컴포넌트 자리에다가 넣어주면 되는데 return 굳이 할 필요 없죠. 사실은 이제 근데 아직은 헷갈리니까 카드 컴포넌트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카드 데이터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한 줄로 어차피 쓸 거라면 중괄호 필요 없고요. 중괄호 필요 없다는 얘기는 return 쓸 이유가 없죠. 그 얘기는 한 덩어리밖에 없으니까 괄호도 필요 없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카드 데이터를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는 데이터 뭐 어떤 이름을 쓰시든 사실 전혀 관계는 없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네이밍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편하신 대로. 그래서 뭐 데이터는 카드 그러면 이 자료 이쪽에서는 여기 카드라고 써놨으니까 똑같이 카드로 불러오셔도 되고 전부 다 이거 아니면 props라고 해서 props로 불러오셔도 되겠죠. 넘겨주는 이름을 받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뭐 데이터로 넘겼으니까 데이터로 써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자, 저는 props로 넘길게요. 자, 그러면서 몇 가지 수정을 더 해야 됩니다. 빨간 줄 그어진 걸 보면 요거는
얘죠. 폰트썸. 자, 리스트 아이콘 폰트니까 얘는 이쪽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카드 쪽에다가 담아줘야 되는 아이죠. 자, 그러고 나서 결과를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나오긴 한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하죠? 적용이 안 된 상태예요. 뭐가 적용이 문제일까? 자,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보면 키가 문제가 됐습니다. 자, 키를 던져줬는데 그 키가 여기서 인식을 못하죠. 키는 맵에서 던져주는 아이예요. 맵에서 던져주는 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받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 카드 쪽에서 보내는 거예요. 카드에서 보내서 그 데이터를 받아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키의 역할은 이제 뭘까? 단순하게, 쉽게 말하자면 그냥 단순하게 순서나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은 요 키 값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 데이터 중간에 뭔가 이렇게 끼어들거나 아니면 나중에 뭔가 처리하면 계속 밀려요. 왜냐면 넘버링 되는 순서대로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생성된 순서대로 계속 만드는 게 아니라 넘버링 기준 그냥 알아서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걸 이제 먼저 만드는 건 먼저, 나중에 만드는 건 나중에 만드는 거, 이렇게 배열을 정확하게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런 키 값이나 데이터가 있어야 그런 정렬이나 처리를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키예요. 자, 그래서 이런 키 역할을 해서 데이터를 던져주게 됐습니다. 던져준 데이터의 값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콘솔 로그를 props 찍어 보겠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는가. 그랬더니 데이터 들어오죠. 데이터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옵니다. 데이터에 ID 쭉 들어옵니다. 데이터라는 아이가 들어오는데 왜 제대로 반응하지 않을까?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id는 쓱 undefined가 뜨죠. 이유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들어오는 데이터 기준에서 누구를 본 거니까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본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데이터로 쓰면 이렇게 해놨던 거는 여기 제가 데이터를 이름을 여기 있는 요 프로퍼티를 그대로 가져오려고 했는데 중괄호 써서 가져오려다 보니까 아래쪽 이름하고 매치가 안 돼서 생겼던 문제였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props로 그대로 가져오려고 한다면 props.data. 써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대로 아까처럼 사용을 해버리면 이 id는 값이 없어요. 그래서 찍어보시면 이건 리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데이터라고 하는 곳 안에 객체로 추가로 들어있어요. 즉 그냥 얘를 통으로 받아왔는데 얘를 데이터라는 것으로 받아왔어요. 그러니 props.data라고 쓰면 그제서야 이렇게 하나씩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걸 다시 쓰려면 여기다가 .id 라고 써야 id 명칭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대로 props로 받아올 것이냐 아니면 이 프로퍼티명 키는 어차피 이 카드 자체 컴포넌트 자체에다가 권한을 준 거기 때문에 굳이 li에다가 키를 넘버링을 줄 이유는 없으니까 하나만 들어왔을 때
props를 받아올 것이냐 아니면 프로퍼티 자체인 데이터를 받아올 것이냐를 고민하시면 되겠죠. 나는 그냥 별도로 따로 여기다가 const 뭐 데이터는 props.data 라고 하실 거라면은 그때는 이 props 자리에다가 데이터라고 바꾸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따로 받아오신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차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 그대로 가져올 거야 라고 하신다면 이 자리를 중괄호로 감싸서 데이터라고 써주신다면 굳이 const를 만들 필요 없이 그대로 처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선택은 자유입니다. 프로퍼티 객체 형식으로 받아와서 내부에 있는 것을 다시 선택해서 쓸 수 있게 만드실지 아니면 그냥 내가 필요한 속성명 프로퍼티만 가져와서 사용하실지. 해서 필요한 내용대로 일단 작성. 자, 그럼 이제 이쪽에 들어가는 카드 리스트의 이 원본 형식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도 되겠죠. 어차피 밑에 따로 또 있으니까. 이것도 나중에 필요 없으면 지울 겁니다. 최대한 왼쪽에는 좀 가독성이 있게끔 만들어준 거고요. 자, 결과는 동일하게 들어갔고 불필요한 콘솔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정리를 해주셔야 여러분들 확인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 필요 없는 것들은 정리를 해주시고 요거 두 개는 리뷰 JSX에 들어갔던 거니까 지금 성가신이 미리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번째 줄도 있네요. 자, 필요하면 그때 켜야지 뭐 불필요한데 굳이 켤 필요는 없죠. 됐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실 일은 별도의 컴포넌트를 빼서 처리를 했고요. 이 데이터를 매번 위에 있는 이 컨스트 안에 들어있는 이 형식으로 불러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죠. 제이슨 데이터가 무조건 따로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내부에 있는 것 자체가 양이 적거나 제한이 되어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테니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위치는 퍼블릭 쪽에 정리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데이터 안에 데이터 내부의 파일명은 여기 있는 카드 리스트 데이터 그대로 쓰겠습니다. 카드 리스트 데이터 .json. 자, JSON 형식의 파일로 그대로 저장을 할 거고요. 자, 임시로 카드 리스트 데이터.json입니다. 당연히 에러나죠. 이 데이터는 여기 있는 배열 시작하는 곳과 끝나는 곳까지를 그대로 뜯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프로퍼티 키도 쌍따옴표, 뒤에 들어갈 값, 밸류도 쌍따옴표를 이용하시면 전혀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죠. JSON은
콧다운표는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키와 밸류 숫자가 아닌 경우 또는 true, false, 불리언이 아닌 경우는 다 쌍따옴표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속 편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위에 있는 주석 처리라는 건 쓸 수가 없으니까 지울 거고요. 이 데이터를 이제 받아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줄 겁니다. 이미 데이터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쓸 수 있게끔 카드 리스트 함수 내부에서 쓸 수 있게끔 뭔가 적용을 해줄 겁니다. 처음엔 값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상황을 대체해서 답을 던져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외부 데이터를 불러오려면 사용할 수 있는 기능 use effect입니다. 자, use effect를 사용하시려면 당연히 이 아이를 쓸 수 있게끔 불러와야겠죠. 자, 이미 여기 use effect가 저는 들어갔네요. 그냥 리액트만 써 주셔도 똑같이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불러와졌기 때문에 일단은 따로 건들지 않겠습니다. 자, use effect를 사용하시면 내부의 함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use effect를 쓰실 거면 그대로 써도 되지만 저는 axios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axios도 똑같이 불러오시면 됩니다. 한두 번 다른 곳에 연동을 했거나 써본 적이 있다면 VS 코드는 자동으로 그 링크 위치와 데이터를 찾아서 연동하게 되어 있어요. 자, axios를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get 안 써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는 직접적으로 주소를 쓰겠습니다. 상단에 들어있는 데이터 안에 카드 리스트 data.json이죠. 이 자료를 불러와서 낸으로 하실 거라면 nen 불러온 데이터는 바로 다이렉트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콘솔을 찍어 보시면 이 데이터 자체를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에러가 났네요. 요거 지금 에러 나니까 잠깐 주석 걸게요. 통째로 에러 나겠지? 자, 이렇게. 자, 그러면 5개 데이터를 불러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데이터가 뭐지? 궁금하시다면 그냥 들어온 답만 확인하셔도 됩니다. 이 중에 필요한 건 여기 있는 array가 필요한 거기 때문이죠. 나머지 상태예요. 제대로 불러왔는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텍스트 잘 되어 있는가 뭐 체크하는 건데,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건 데이터니까. 만약에 axios가 아니라 fetch로 불러오셨다면은 JSON으로 된 함수를 만들어서 메소드로 불러오셔야 결과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then 넘겨서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를 우리는 값을 던져줄 겁니다. 어디로? 카드 리스트 데이터로 넘겨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const 카드 리스트 데이터라고 쓸 건데,
엄청 기네요. 그대로 가실지 아니면 카드라고만 쓰실지는 여러분 자유인데 저는 카드 데이터라고 써서 줄이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그리고 이것은 처음엔 없지만 데이터를 불러옴으로 인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set 카드 데이터라고 쓰고, 이것을 값을 교체할 수 있게끔 use state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처음의 값은 배열일까요? 자, use state가 없으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불러와야죠. 컴마 use state. 굳이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 없이 리액트에서 그냥 바로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거 fetch 아니라 axios예요. 자, 놓쳤네요. 자, axios로 불러왔고요. 데이터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데이터를 어디로? 카드 데이터로 넘겨주기 위해서 사용할 겁니다. 반환된 값을 then set 카드 데이터, 일단 보여드리겠죠. 데이터를 받아온 아이를 return 어디로? set 카드 데이터라는 함수를 통해서 담은 아이는, 이 데이터를 담은 아이는 어디로 가요? 카드 데이터로 가겠죠. 그럼 여러분들 요거 궁금하시다면 아래쪽에서 콘솔, 뭐 밑에 여기다 써도 상관없어요. 콘솔 로그로 카드 데이터 찍어보시면 이렇게 중중중중 계속 무한으로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렌더링 멈추지 않고 계속 뜨기 때문에. 그럼 요 밑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주석을 풀어주시되, 이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저는 카드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 번 계속 쓸 게 아니라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처리하고 나서 계속 무한으로 돌고 있으면은 메모리 누수가 굉장히 심해지겠죠. 한 번만 해라 뜻으로 넣어주시면 한 번만 체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안 뜨죠 이제? 요거 좀 줄여보겠습니다. 데이터, 리턴할 것도 데이터. 콘솔 로그랑 개념이 똑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한 줄밖에 없다면 우리는 리턴을 쓸 필요가 없고, 그 얘기는 중괄호로 쓸 얘기가 없고, 전달하는 것과 받는 것 자체가 동일하다면, 함수에 들어갈 데이터가 동일하다면 하나로 줄여서 쓸 수가 있다라고 했으니 그대로 하고 줄여 쓰면 되더라.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리시겠죠? 만약에 이걸 줄일 수 있다면 저는 set 카드 데이터에 들어갈 자료를 그냥 다이렉트로 쓸 것 같긴 합니다. 한번 해먹죠. 엑시오스를 사용하면은 중간 단계 하나를 바로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식하고 넘겨주던지 아니면 그냥 바로 넘기시던지는 여러분의 자유예요. 저는 그냥 바로 넘길 거고요. 자, 두 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쓰셔도 관계없지만 어싱크를 이용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싱크 개념으로 사용하시고, 자, 요거 뭔지는 좀 더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 써놓고, 여기다가는 away 기다리게 만들고, 이거를 저는 값을 담아서 링크 데이터 then 안 쓰면 away, 이게 아니라 blown 데이터 또는 alias로 써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끝납니다. 근데 여기는 두 번째 거니까 굳이 away 쓸 필요 없이 바로 써도 상관없겠네요. 자, async away에서 이용하시든지 promise then 기능으로 이용하시든지, 결과는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자, 이제는 요런 아이들을 뭐 외부 주소 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렇게 아이들을 처리할 때는 제대로 불러왔는가 아닌가, then 캐치 같은 것도 필요하다면 꼭 써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불러와서 처리할 수 있는 아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어싱크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요 내용에 대해서 그냥 에러 경고 처리를 했던 이유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경고 처리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외부 데이터를 불러와서 사용하는 아이의 경우는 뭘 잘못 불러왔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싱크보다는 그냥 직접적으로 불러와서 then 자, 이렇게 사용을 해서 하시는 걸 오히려 권장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쓱 뜯어와서 이런 식으로 그래야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에러가 났을 때 캐치라는 자리에다가 에러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콘솔 로그로 에러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전달하는 아이와 받아주는 아이가 동일하다면 굳이 중복해서 쓸 필요가 없는 ES6의 문법을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제대로 불러오지 못하는 것도 있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제대로 불러오지 못한 게 없으니까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제가 이 데이터를 존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불러와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404 잘못 불러왔습니다 라고 밑에 정확하게 나오죠.